그래서 바로 이혜훈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시작도 못했고 그냥 9시 20분 밤 9시 20분까지 그냥 청사에 쭉 있다가 도시락만 드시고 가셨더라고요. 도시락만. 또 도시락도 사진 찍혔어. 좀 찍히지 않게 드시지. 왜 저러셔? 그리고 화장실 간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장실 좀 갈게요 또 이러시고. 아이고. 참 근데 국회가 좀 그렇긴 그래요.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불편하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웬만하면 그 대표실이나 뭐 정당 대표실이나 국회의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화장실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를 신축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국회를 저기 세종시에다가 아주 제대로 그냥 근사하게 신축하고 국회의원들 다 세종시로 내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의도 그 자리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현장에 한참 있을 때 보면 화장실을 좀 쫓아가요. 왜냐하면 이 뭐 당 대표나 당 그 뉴스 메이커들이 화장실을 갈 때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문을 두들겨서 안에서 큰 거 보고 계시면 아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최고예요. 네. 화장실로 치고 들어가는 여자 게. 의원님들은 어떻게? 여자 의원님은 못 들어가죠. 여자 의원들은 못 들어가고 참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럼 뭐 이혜훈 의원한테도 후보자한테도 뭐 의미가 없었겠네. 아니 여자 후보자가 여자 기자가 들어가면 아니, 되죠. 유병수 기자는 저는 안 되겠네. 안 되죠. 자 어제 결국은 나왔는데 결국은 파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까지가 내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데 내일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오늘 청문회를 안 하면 청문회가 없게 되거나 네네. 청문회를 없이 그냥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지명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지금까지 온 상황들을 쭉 반추해 봤을 때 이 대통령의 선택은 어떨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네. 전 당연히 임명 안 하죠. 임명 안 한다. 예. 예. 아니 본인의 입장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라면 이라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너무 생각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저는 2차원에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최소한 뭐 5차원, 6차원 정도는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러한 그 범부나 그 뱁새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분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라면 당연히 이혜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 다음에 저 같으면요 국민 이런 야 소리가 딱 나왔을 때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진짜 기자회견 했을 겁니다. 기자님들 다 오세요 그러면서 저 이런 분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머리 굽적적 거리면서 뭐 제가 뭐 하는 게 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나가야지. 저 같으면은 저기 지명 취소했었을 건데 그런데 벌써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야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가. 진짜 많이 들은 분들은요 100번도 더 들었대요. 그다음 다 외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계속 그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남다른 분은 남다른 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어제 그래서 판단을 못 하시겠다. 뭐를요?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판단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저 같으면은 벌써 옛날에 그 이제 지명을 이재명 후보자가 이재명이 아니라 이혜훈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 전에 저 같으면요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그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진짜 이혜훈 후보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런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혜훈 후보자가 예산처 장관이 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예컨대 이태원에서 그때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다른 거 법적인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행안부 장관은 물러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은 상식적으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행안부 장관이 잘했던 못했던 그 할로윈 그 참사가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든 뭐 정부가 잘못했 그런 거 따질 걸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한다? 근데
끝까지 유지했어요. 언제까지 유지했느냐? 계엄 때까지. 계엄 이후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죠. 저 뭐 이상민 장관도 불행해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졌고.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예선처 장관이 됐다? 만약에 뭐 장관 되면 뭐 장관 월급도 받고 뭐 관용차도 받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내가 장관까지 했다. 시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면 김태호 전 장관님 전 의원님하고 커리어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맞추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쭉 하게 되면 그러면 한꺼번에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어제 이해운 청문회 파행을 했지요. 거기와 관련된 우리가 장면을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기회 자체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저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합의를 뒤집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 재경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청문회 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방을 인정하시겠어요?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기타 새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 자책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제출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습니다. 시도가 정도라고 주장하시던데 15%는 과장일까요? 과장이지요.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요.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해주세요?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자, 보셨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주장으로는 박수영 의원 등의 주장에 따르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제출된 것은 15%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운 지명자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보좌진 갑질 관련된 것들 다 개인정보 동의 비공개 요청으로 사유를 거부했고 이런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보시면 이게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뉴 노멀이 된 것 같아요. 김민석, 최희영 등등 쭉 보니까 30% 이내로 자료 제출하고 그냥 버티고 그냥 임명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국민의힘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의심이 강하게 드냐면 어떤 의심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운 후보자 봐주는 것 같아요. 봐준다고요?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자료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뭐 자료가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차고 넘치잖아요. 녹취록 나오고 녹취 파일 나오고 그 원펜타스 나오고 다 나왔어요. 여기에 무슨 더 객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던 낙마하던 상관없이 이해운 후보자가 저 청문회 자리 나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 기회를 갖다가 봉쇄를 합니까? 저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세요? 네네. 저 같으면 그래 자료 내지 마. 15%, 뭐 15% 오케이 이 정도 됐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시기나 되시는 분들이 그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낸다고 해가지고 자료 입수를 못 합니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비망록까지 입수했더만 그런 거 딱 하면서 이거 당신이 이야기한 거 맞아? 당신이 쓴 거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은요 우리 며느리는요 며느리가 아니고요 약혼녀일 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약혼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직접 귀로 듣고 싶은데 왜 그 기회를 봉쇄하느냐.
전직 동료 의원이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저 이미자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감싸주는 거 아닌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질타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혜훈 후보자한테는요 타격감이 1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이라도 저기 빨리 불러가지고 이혜훈 후보자의 육성을 듣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짜로 저는 이제 화가 나거든요. 화가 많이 나시죠. 네네. 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화 풀어야지. 뭐 내일도 아닌데 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이혜훈 후보자가 참 웃긴 사람인 게 지금 한국여성의정이라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이라는 곳에서 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현직 여성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예산을 다 대주고 사무실도 국회의원회관이 있어요. 네네. 예. 본인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을 국회에서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받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이혜훈 후보자가 지난번에 중성동을 선거 때 말입니다. 이 한국 여성 의정에 있는 직원을 휴직을 시켜서 자기 캠프로 데리고 옵니다. 돈은 한국 여성 의정에서 받도록 하고 휴가를 내도록 했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은 한국 여성 의정에서 월급을 주는데 자기 캠프로 이 여성 의정 직원을 데리고 와서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해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사셨으면서 무슨 기획예산부 장관을 한다는 건지, 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국여성의정이라는 곳이 국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곳인데 네네. 거기서 자기가 의정 여기 위원장인가 회장인데 여기 직원을 자기가 빼가지고 자기 선거하는데 경선하는데 경선 때 사람을 쓴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혐의가 있습니까? 어떤 법으로 의율 될 수 있습니까? 뭐 그거 업무상 배임 같은 거 그 엮으려면 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다 좋은데 이혜훈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게 뭘 뭐냐면 해야 돼요? 원펜타스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펜타스? 네.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저 원펜타스 포기하겠습니다. 꼭 장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용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펜타스는 펜타스대로 지키고 싶고 장관은 장관대로 하고 싶고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경고를 드렸더니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